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1살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4살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남양주 시내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으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 씨는 4년 뒤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2022 남양주 혁신 교육지구 프로그램으로 다산 아트홀 공연체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육 차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상익 교육장은 남양주 혁신교육지구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학생들 안에 숨겨진 무한한 끼와 재주를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조응천 국회의원이 국도 46호선 고가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응천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46호선 남양주 호평동에서 화도읍 창현리 구간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호평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4억 3,900만 원이며 완공 시기는 올해 10월 초로 예상됩니다. 저소음 아스팔트가 설치되면 해당 구간의 소음이 5에서 7dB가량 줄어들 것으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구리경찰서에서 경찰 홍보대사 박성면 협력단체가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생활형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경찰 홍보대사 박상면 협력단체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뵙고 더 이상 보이스피싱 및 생활형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한규 구리경찰서장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구리시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6월 25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구리시 갈매광장에서 경기 꿈의 학교 홍보 및 공예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 도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이번 홍보체험 행사는 경기 꿈의 학교 구리 남양주의 우수한 사례와 교육적 성과를 참여기관, 학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조강한 남양주시장은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를 격려하며 학생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고 경기 꿈의 학교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습니다. 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인양을 마친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해 이들이 조양과 그 부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로선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양의 부모는 수면제와 가상화폐, 극단적 선택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재임 시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 소각당한 때부터 적어도 59시간은 넘긴 시점에서 월북이 아닌 표류를 정보 입장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사건 초기에 청와대와 군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근거이거나 당시 강 장관이 일종의 양심 발언을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2020년 9월 25일 오전 당시 강 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주 초 서해에서 북쪽으로 표류한 남한 어업 관리의 사체를 북한의 해군이 사살하고 불태웠다라고 말했으며 외교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처음 내놓은 반응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화도 근린공원 개장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무장의 데크, 숲속 놀이마당 등 주요 시설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화도읍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도 체육문화센터에서 사업경과 보고, 시장 및 격려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도 근린공원은 지난 2020년 7월에 공원 조성 1단계 사업 공사를 시작한 이후 1.5km의 순환 산책로와 데크 쉼터 조성, 교목, 관목 식재 등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 사업을 통해 무장의 데크 산책로와 숲속 놀이공간, 경관 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준공 예정일인 오는 7월 11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한승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전동차 내지는 휠체어,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부의 유모차가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된 데서 시작한 겁니다. 남녀노소, 세대, 그리고 전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만들자고 발상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화도 지역이 인구수 내지는 우리 주민들의 세대수에 비해서 도시 이용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이 오픈이 됐고, 그 후에 마서구천 그린웨이가 개통이 됐고, 오늘 화도 무장의 근린공원이 개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 화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 높이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남양주시는 펀드그라운드 진접이 퇴계원과 진건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고 29일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펀그라운드는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조성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번에 개관한 펀그라운드 진접은 기존의 진접문화의 집을 철거한 자리에 지상 4층, 연면적 3,39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으로 청소년의 경쟁력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펀그라운드가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대한민국 청소년 공간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가장 충실하게 조성된 공간입니다. 펀그라운드를 만든 가장 큰 목표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출입금지는 많아도 청소년 외 출입금지는 없어요. 청소년 외 출입금지를 만들고 싶었고, 청소년 외 출입금지를 하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가장 흥미와 호기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 것이죠. 가평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갑질 행위를 하는 가평군 지역 언론에 대해서 취재 거부를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향후 일부 언론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5일간 노조 공식 홈페이지 및 유선 등으로 갑질 언론에 대한 다수의 제보가 들어와 이대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갑질 언론 취재 거부 선언 및 올바른 취재 문화 확립 요구, 입장문을 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공노조는 올바른 취재 문화 확립을 위해 취재 준칙 준수, 보도 준칙 준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의 창구 단일화,
부정한 청탁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갑질 언론에 대해 취재 거부로 대응하고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으로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